네, 28번 만성 콩팥병 CKD 환자고요. 산염기가 지금 불균형화돼요. 산염기 불균형이 발생했어요. 일단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로 적절한 것을 봅시다. 일단 그러면 산염기를 평가해야 돼요. 이 상황을. 뭐 대사성 산증, 알칼리증, 호흡성 산증, 알칼리증을 배웠죠. 보면은 먼저 중탄산염을 보고요. 중탄산염이 정상 수치보다 낮으면 대사성 염기가 부족하니까 대사성 산증입니다. 자,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면요. 우리 몸이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한다는 말은 산증을 해결하려고 알칼리 방향으로 늘리게 움직인다는 산 평형을 맞추려고. 그래서 호흡을 열심히 해가지고 CO2를 몸 밖으로 내버리도록 만듭니다. 호흡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CO2가 평상시보다 오히려 낮아져요. 보면은 PCO2가 정상 수치보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보상에 의한 호흡 알칼리증이다. 그래서 주소는 산증, 지금 pH가 낮으니까 산증이 맞고, 대사성 산증에 보상으로 호흡성 알칼리증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소가 대사성 산증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pH 조절을 위해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투여하는 것이 맞겠죠. 중탄산염이 떨어져 있으니 염기 투여를 해서 pH를 상승시킨다. 대사성 산증을 해소한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2세 남자에게 진균 감염을 치료한다. 진균 감염에다가 암포테리신 B를 투여했다. 현재 사용 약물이 다음과 같다. 암포테리신 B와 같이 썼을 경우에 신세뇨관 괴사를 일으키는 ATN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는 약물. 결국에는 여러분 배운 신독성 대표적인 약물을 아느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용 약물 중에 신장에 가장 무리가 가고 독성을 일으키는 약물이 있나요? 그러면 겐타마이신이 대표적이죠. 이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이 항생제는 신장에 굉장히 독성이 있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세뇨관 괴사를 일으키고요. 미생물학이나 이런 데서 배웠겠지만 귀에도 독성을 일으킵니다. 이독성도 있고 신독성이 있는 약물로 국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약이에요. 여기 대표적으로 겐타마이신이 속하고 스트랩토마이신도 속하고요. 아미카신 같은 약도 속하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약계를 신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보다 더 신독성이 심한 암포테리신 B와 같이 투여하면 신장에는 정말 끔찍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장기에 특정 독성이 있는 약물들은 대충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따도 하나 나오던데 이따 알려드릴게요. 30번은 또 CKD 만성 콩팥병이 있고, 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예요. 임상에 나가기 전에. 혈관 조영술 전. 혈관 조영술이라는 거는 혈관에 조영제를 같이 넣어가지고 CT를 찍으면 혈관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이 혈관 조영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갑니다. 대표적인 신독성 약물이에요. 이거는 이야기랑 좀 새는데, 조영제는요, 우리가 어떤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영제는 임상 진단에 사용하는 시약에 가깝지만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독성,
이런 걸 조절하고 관리할 필요가 의료인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영제로 2호 핵소를 투여했다는데 2호 핵소 이름은 잘 몰라도 됩니다. 혈관 조영제를 투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영제에 의한 급성 신손상을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약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신독성 예방에는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거는 물이에요. 물. 하이드레이션. 투여 본 약물, 조영제 같은 본 약물을 투여하기 전후로 몸을 최대한 하이드레이션 시켜서 약물이 투여돼도 그 독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잘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드레이션 할 때 어떤 걸 사용하냐, 지금 여기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다 이제 수액이거나 수액에 섞어서 쓸 수 있는 약물들인데, 당연히 노멀 셀라인을 투여해서 하이드레이션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3번은 찍으면 안 되는 정말 최악의 끔찍한 답이죠. 마니톨은 몸에 물을 제거하는 탈수작용을 일으켜요. 보통 뇌압이 엄청 높거나 안압이 너무 높거나 하는, 압력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빠르게 이뇨작용을 일으키려고 사용하는 수액이 마니톨 수액입니다. 절대 고르면 안 되는 답이고요. 정답은 NS 노멀 셀라인 4번입니다. 신독성 약물을 투여하기 전후로는 항상 하이드레이션 한다. 뭘로 한다? 노멀 셀라인으로 한다. 31번 이번에도 CKD입니다. CKD고 사기래요. 사기. 이제 투석은 안 하지만, 투석 단계는 아니지만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지금 30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태를 사기라고 하죠. 그래서 CKD가 많이 진행된 환자는 합병증으로 빈혈이 발생하죠. CKD 합병증 아까 말씀드렸죠. 다 외워야 돼요. 하나하나 외우고 치료제도 다 외워야 돼요. 빈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신장이 이제 조혈작용에 필요한 에리스로포에틴을 생성해내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빈혈이 발생하는데, 이 CKD 빈혈은 첫 번째로 적절한 철분 보급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조혈작용을 촉진해주는 이 에리스로포에틴과 비슷한 작용을 ESA 제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문제에 나온 에포에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여하고 있는데요. 임상 검사를 한번 봅시다. 혈색소 보니까 지금 1개월 전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을 해서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밑에 두 가지 철과 관련된 수치를 보니까, 페리틴이라는 건 저장철이죠. 우리 몸에 철이 얼마나 잘 저장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건데, 정상 수치가 500 정도로 하는데 택도 없이 부족하죠. 트랜스페린은 철이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혈중으로 철이 얼마나 잘 수송되고 있느냐. 많이 있으면 그만큼 또 많이 수송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두 수치를 봤을 때 이 환자는 지금 철분이 너무 부족해요. 철분이 너무 부족한 상태, 많이 부족한 상태고, 거기다가 이 조혈 자극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혈 자극을 아무리 해봐야 뭐합니까? 재료인 철이 없으면 적혈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 치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ESA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철을 빨리빨리 보급해주는 게 중요하고, 철을 보급해주는 게 답인데요. 보면은 4번은 경구로 황산철을 투여한다. 5번은 주사제인 수크로스 수산화제 제2철착염을 투여한다 라고 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철분을 빠르게 보급해 주려면 주사제를 사용하는 것이 맞고, 이런 콩팥병 환자 투석 단계는 당연히 주사제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거의 투석 직전에 온 말기 신부전 환자들은 가능하면 경구제를 배제하고 주사제로 철을 보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사제, 투석 환자나 사기, 철이 굉장히 부족. 이런 상황에서는 주사제를 선택해라. 32번입니다. 고혈압이 있고 CKD가 있는 환자인데요. 약물 복용하고 있어요. 입술이 저리고 양쪽 다리에 근육경련이 발생하고 이런 거 미네랄 불균형이거나 아니면 신경학적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칼슘 농도가 감소했대요. 저칼슘 혈증이 발생했네요. 저칼슘 혈증이 발생했고 실제로 7.6이에요. 지금 7.6. 보통 8.5에서 10.5 정도로 대강 보면 되는데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콩팥병 환자에서 이제 칼슘약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CKD의 뼈 미네랄 질환을 반드시 이제 잘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칼슘이 부족하게 되니까 뼈가 계속 녹아 나옵니다. 녹아 나오려면 PTH가 증가해야 되죠. 칼슘만 같이 나오나요? 칼슘 아파타이트하면은 인도 같이 들어있죠. 칼슘과 N이 녹아 나오고 PTH는 계속 증가하고 이런 상태가 보통 BMD의 전형적인 상태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칼슘이나 인 수치, PTH 달라질 수 있어요. 치료 상황에 따라서도. 임상 수치가 우선 중요하니까 봅시다. 칼슘이 낮고요. PTH가 정상보다 훨씬 높아요. 그죠? 전형적인 아까 본 미네랄 디지즈라는 얘기예요. 복용약물 보니까 저칼슘 혈증 유발하는 약물을 찾아라인데요. 칼슘을 떨어뜨리는 약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암로디핀 아니죠? 이르베살탄 아닐 거고. 세벨라몬은 뭐 하는 약입니까? 인에 결합해서 인을 낮추는 약입니다. 인을 낮추는 약. 시나칼세트는 뭐죠? 이름에 들어가는 칼세트만 봐도 알듯이 칼슘과 관련된 약인데 시나칼세트는 칼시미메틱이라고 합니다. 미믹하다라는 게 이제 따라한다는 건데 칼슘 인척 해가지고 칼슘은 아닌데 칼슘 인척해서 칼슘이 많아 보이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이. 칼슘이 많으니까 칼슘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몸이 평형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시나칼세트는 고칼슘 혈증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시나칼세트의 좀 과다한 투여로 인해서 저칼슘 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스틸렌 설폰산칼슘 어디 쓰죠? 포타슘이 너무 높은 환자한테서 포타슘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거의 대부분 복용하고 계신 약이에요.